네, 아마 아침이셔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한번 2단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는 1단계 쟁점 발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단계의 이름은 쟁점 탐색이라고 하고요. 이넥트의 N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영어 혹시 편하신 분들 계시면 navigate 한다라는 것에 navigate의 N을 따서 쟁점 탐색이라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어제 봤던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이렇게 해야 저희 나오죠? 저희 사이클이 항상 두 개가 있고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2단계는 여기 파란색에 있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쟁점을 여러 가지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탐색해보는 단계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지 과학기술이 얼마나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은지 등등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 첫 번째 파란색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가 있으실 텐데요. 그 특징이 조금 잘 드러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쟁점 탐색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하늘색 사이클 안에 보면은 4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4가지를 특별하게 이 안에다가 넣은 이유가 조금 있었어요. 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고 이게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낳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과학기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학생들이 이 앞 사이클을 하면서 좀 이해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 과학기술은 왜 필요하지? 사회에 어떤 좋은 부분을 냈지? 또는 어떤 약간 안 좋은 부분을 냈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별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근데 또 보면은 이익 얻는 사람, 손해 받는 사람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익을 얻기도 이익을 얻지 못하기도 어떨 때는 좋기도 좋지 않기도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한번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객관적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저희 사실 엄청 객관적인 건 사실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만 생각하더라도 저희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제품 자체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나타났지만 그것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여러 가지 가치가 얽혀 있고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과 정보와 엄청 많은 여러 가지 가치와 관점이 얽혀져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바로 쟁점 탐색이라고 하는 Navigate SSI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헤딩을 조금 바꾸지를 못했네요. 쟁점 발견이 아니고 쟁점 탐색입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 한번 이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는 단계예요. 2-2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지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일단 헤딩을 다 보시면 이게 2-1이라고 적혀 있어서 워크북이나 책이나 다 2-1로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탐색하기 전에 자료부터 찾지 말고 한번 본인의 의견을 생각해봐라 라는 의도로 한번 2-1이라는 단계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자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적어본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의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쟁점을 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플라스틱 이용을 완전히 다 줄이는 건 힘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한 번이라도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단계가 2-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예시를 하나 더 넣어왔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예시를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일회용 생리대에 엄청나게 많은 화학 그 접착제가 엄청 심하다. 이게 이렇게 쏘는 게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본 친구들의 설명에 의하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이 화학 물질을 이렇게 뿌려댄대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여성한테도 안 좋고 환경한테도 안 좋고 분명히 이거 조금 대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냥 없애거나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는 단계가 2-1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만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한번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단계를 저희는 이해관계자 지도를 그리는 단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해관계자라는 단어가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 선생님이시나 아니면 조금 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단계예요. 이해관계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익과 손해, 피해를 말하는 이해라는 거에다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해관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관계자라고 하면 사람만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희는 사람만 포함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든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 쟁점에는 기술이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들, 생물도 다양하죠. 해양생물, 육지생물, 토양도 있고 대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집단 같은 것도 되고 사람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집단, 환경단체, 정부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도 될 수 있음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처음에 코로나 터져서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때 엄청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학교에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뭔가 문제가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이해관계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는 떡꼬치를 파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분식집 아줌마는 학교를 닫아서 그 타격이 엄청 컸을 거고요. 학부모님께서는 아니 우리 애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난 출근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결손이나 아니면 지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좀 힘들어 하더라도 또 교장 선생님이나 급식 업체나 아니면 선생님 분들이시나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관계자를 왜 한번 탐색해 보게끔 하느냐라는 걸 조금 설명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해관계자라는 걸 탐색해 보게 되면 이 쟁점, 예를 들어서 저희 어제 노이즈 캔슬링 계속 얘기했으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껴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위험한 소음들을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이것과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탐색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부터 무슨 역할을 해야 무슨 해결 방안이 나와야 조금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누구누구가 연결을 주고받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 글로만 누구 나열하는 것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주고받는 관계를 표시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눈에 싹 들어오고 정말 하나 사람만이 노력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노이즈 캔슬링 기업만 좋은 기술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아니구나. 소비자와 법과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 방지 관련된 이해관계자 지도 인터넷에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미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아동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실종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미아 방지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커뮤니티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핵심 주요 이해 관계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아가 발생하는 건 아기가 있고 아버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이해 관계자가 가장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학생들도 그려보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려면 여러 가지 자료도 검색해야 되고 서로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선호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주요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생리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도 있고 소비자, 특히 여성들도 있고 제조사도 있고 환경도 있고요. 대체제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생리컵 아니면은 뭐 탐폰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생리대도 빨아서 쓰는 한나패드 같은 면생리대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에 그냥 커다랗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라던가 우리나라에는 좋은 생리대가 없어서 직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이. 뭐 그런 것이랑 연결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제조사도 그냥 제조사가 아니라 펄프를 제조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친환경 기술로 만드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생리대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는 기술 어떤 것이 돼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것에서 뻗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이 쟁점에 대해서 하나의 각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처럼 중요한 것들을 좀 선정해 봤어요. 노이즈 캔슬링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과 빨간색 같은 걸로 이렇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아 이렇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와 같이 한번 표시해 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해양 쓰레기 오염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메타버스 기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한번 쟁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막 쫙쫙쫙쫙쫙 펼쳐보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애들이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그리나요? 이거는 대학생들이라서 잘 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4단계의 스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주요 이해 관계자를 한번 나열해봐라. 먼저 적어봐라. 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있다고 한다면 뭐 환경단체 조금 더 뭐 가까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끼리 조금 묶어보고 한번 배치를 해봐라. 그리고 선으로 연결해봐라. 그 다음에는 선으로 그냥 연결하지 말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선의 두께를 바꾼다던가 색깔을 다르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 방향성을 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이 이해관계자 지도에서 우리가 한번 요만큼 요거 연결선은 한번 건드려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로 한번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일회용 생리대 화학 접착제와 관련된 쟁점이 가운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처음에 주요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적었어요. 그래서 환경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일회용 생리대 기업도 있고 소비자도 있겠네? 라고 한 다음에 연결을 시켰어요. 조금 뻗어나갈 수 있는 거 큰 거 쓴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쭉쭉쭉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요거를 할 때 여기까지만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요거에서 소비자가 정말 모든 소비자가 동일할까? 더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환경만 보더라도 환경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냥 이렇게 환경으로만 쓸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은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결 관계에 있는지도 가운데에 선 연결하고 좀 글씨를 적었어요. 네, 학생들이 만약에 적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다고 한다면 선으로라도 조금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는 거는 주요한 관계자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쟁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거는 소비자랑 환경이랑 일회용 생리대 기업이다. 이렇게 정하고 나면 나름대로 우리가 요쪽을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라는 게 생길 수 있게 돼요. 저희가 3, 4, 5단계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큰 문제를 다 바꿀 수는 없고 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지도에다가 주요한 것들을 한번 표시해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단계에서 이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집단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펼쳐놔서 이런 지도를 한번 그려봐서 쟁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 본다. 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이도 쟁점 탐색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요거를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정보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누가 정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해결 방안을 내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콘센트를 뽑자. 사용 안 할 때 콘센트 뽑자. 뭐 지하철 타고 다니자.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런 걸로만 저희는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를 탐색해보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2-2에 해당하는 이렇게 워크북 내용들이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적어봤던 거를 제가 애니메이션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한번 어떤 것들이 주요한 이해 관계자인지 적어보는 란까지 워크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쟁점 탐색이라고 하는 2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